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잘 넘겼다고 안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넘겼다고 해서 도발을 안 했다고 해서 절대로 무관심, 무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에 나쁜 선물이 될지 좋은 선물이 될지는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용길 순회대사라고 하죠. 이제 협상대표로 나왔던 사람이고, 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또 대변인 담화,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좋은 것이 될지 나쁜 것이 최악의 선물이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빨리 북한의 입장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 압박성이었죠. 그리고 그 전부터 12월 초부터 릴레이로 뭐 김용길 대사뿐만 아니라 최선희 부상, 심지어 김용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나와서 엄청난 말을 쏟아냈고, 심지어 최선희는 늙은 미치광이 망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엄청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25일 한 얼마 전부터는 일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은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좋은 선물이 될지 최악의 선물이 될지 나쁜 선물을 말하죠. 그거 될지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한 말은 바로 김명길 순회대사라는 별 하찮은 사람이 한 겁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라고 찍었다면 김정은의 위신을 봐서라도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시한 것은, 김정은이 선언한 것은 신년사에도 했고 또 4월에 있었던 당 대회에서도 했던 이야기는 12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 즉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핵은 선 핵폐기가 아니라 후 핵폐기 먼저 제재를 풀고 자기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하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직접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12월 말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12월 말이라면 12월 31일까지로 염두에 수가 있는데 이제 12월 31일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넘어갔기 때문에 조용해지지 않을까, 뭐인가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입장, 즉 어떻게 해서라도 핵보유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보유국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즉 미국도 속이고, 이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장기전, 말하자면 계속 회담을 통해서 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시간 끌기 전략이죠. 시간을 끌어서 할 수 없이 핵보유국으로 되는,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인데, 그리고 북한의 전략인데, 이미 그 전략과 김정은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먹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들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경책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미국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와 사랑편지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누가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용철입니다. 강경노선자죠. 그리고 오직 핵무력만이 자기를 우리 북한 체제를 지킬 수 있고 김정은을 지킬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바로 김용철입니다. 김용철이 이제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강경책으로 돌아서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김용철이 미국에 험한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초까지만 해도 김용철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크리스마스는 침묵으로 지켰지만,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지만 12월 31일 지나면 12월 31일까지는 김정은이 그 데드라인을 미국 트럼프에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아마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슬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뱉어놓은 말 때문에 12월 30일까지는 아마 미사일이라든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SLBM과 같은
대규모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월 31일 날 31일 전에 북한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소집을 하면 당전원회의가 바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기본 방향, 당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아마 신년사를 또다시 1월 1일 날 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전원회 전원회의를 하고 나서 신년사를 또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아마 당전원회 전원회의를 대충 하고 신년사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당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든 걸 밝힐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아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 2,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 두석 달이 남았더라면 어떻게 예측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두석 달이 아니라 바로 2, 3일만 지나면 군년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결심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책으로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중국과 운명 공동체인 나라는 꼭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 하나죠. 생과 사를 같이 하고 압록강물이 푸르도록 우리의 조중 친선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바로 운명 공동체죠. 왜 운명 공동체냐? 북한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인데 북한은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제 가능합니다. 전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야말로 북한이야말로 중국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즉 김정은의 목숨은 바로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그래서 운명공동체, 생과 사를 같이 하는 한중친선단결이라는 말을 하고 압록강, 선대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조중친선단결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전립 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압록강까지 한국이 통일이 돼서 한국 자유민주 체제에서 통일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 자유와 물결이 동북 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입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까지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젠 운명 공동체라고 생과 사를 같이 하는 나라가 세 개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한국, 북한입니다. 아직은 제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북한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제가 추락하면 서민들의 생활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아마 2, 3일 내로 자기 갈 길을 천명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위치가 또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보니까 한 경제 전문가,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남북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이건 한 민족이기 때문에 동맹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것도 KBS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오늘 들은 겁니다. 그런데 남북 교류가 중요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한민족이 더 외세보다 동맹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한민족, 우리의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두동강난 민족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핵의 위협이 제일 먼저 위협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민족 운운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해야 되고 미국의 눈치 볼 거 없이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조의가 뭔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대학 교수 경제 전문가가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시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도 공영방송에 나와서요. 다 좋죠. 우리가 자립경제고 우리 경제가 미국 없이 또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우리 혼자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강경정책으로 돌아서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SABM을 발사하고 또 인공위성을 띄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민족 우선하면서 동맹보다 북한을 더 우선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남북교류 협력 해야 되겠습니까? 남북교류 협력, 민족 우선시하기 전에 북한이 우리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대거 북한으로 소환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일반 노동자들보다 고위층 관료들이 지금 잠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리 없이 잠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최근에 총살된 허위사령부 정치위원처럼 총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졸았다는 이유로 총살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총살하고 부하방탕했다는 이유로 총살하는 이 고위 관료들을 계속해서 총살하고 있는 저 김정은 공포정치에 두려움을 느끼다 못해 가족들과 나와 있던 또 혼자 나와 있던 고위 관료들이 지금 수십 명이 잠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협조와 방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그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온 사람도 왜 왔냐고 물어보는 이 현 정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들이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3국으로 제가 인도하고 안내할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제3국으로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 방송을 듣고 저에게 전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도와주겠습니다. 이 한국의 정부에서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꼭 여러분들을 보내줄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다 가고 북한의 도발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데 일반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입니다. 참다 못해 또다시 4인 가족 한낮 한시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평에서, 이번엔 대구에서 또 한 가족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단 한 명도 억울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없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눌러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